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최근에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서까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자리의 중요성에 따라 정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을 질 좋은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자. 최대한의 지금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사면은 할 때가 아니다라는. 개별 건건이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본인의 그 잘못이나 그다음에 반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임명한 고위공직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야권의 유력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까지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성과 또는 과오 이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떠안고 가야 될 성과도 되고 부담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엄정한 중립 총장이란 검찰총장이나 자리의 중요성에 따라 정책 중립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아쉬운 것은 검찰 개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 어떤 사적인 갈등 비슷하게 확대되거나 비춰진 면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했고 갈등으로서 그냥 단순히 개인적 갈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시너지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검찰 개혁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검찰 개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정말 양이 많아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의 기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단 좀 더 기대치를 높거나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뭐 시장이 너무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기대감을 더 주는 정도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만기침낭하듯이 이것저것 다 아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송구하다고. 왜냐하면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과거 정부보다 줄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역별 미스매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의 인구가 훨씬 더 과밀화됐어요. 과거보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워낙 컸던 겁니다. 그런 그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서는 정책의 실패 또 정책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 분명한데 이번에 그 공급 물량은 하여간 저희들로서는 세 가지 기조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더 많이 그리고 가능한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공공 그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 개발을 하면 일반 분양 그 조합주 구성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5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거 걸리는데 한 7, 8년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을 질 좋은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자. 이런 세 가지 정책 기조로 최대한의 지금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게 적용돼서 안 된다 이런 면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 역시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지금 현재 탄핵된 그 대통령이시고 또 한 분은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형을 확정받으신 겁니다. 두 분이.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대전제가 국민들 공감대라고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아마 앞에 쭉 얘기를 보면 앞에 얘기하신 게 공감대 형성의 몇 가지 조건들을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일정한 숙려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바로 그 사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숙려 기간 속에서 최소한 당사자인 두 분이 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별 건건이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본인의 그 잘못이나 그다음에 반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한 진상규명
그다음에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죠. 왜냐하면 정치인 두 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대한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것을 통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주문하는 것은 국회에 주문하신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받으려면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협력이나 대화 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한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실 거고 좀 힘들어할 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같이 붙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